욕심이 생기면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또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경계벽이 때때로 심리적인 벽인데 경계벽이 너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이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 어느 때는 좀 더 넓히고 어느 때는 좀 더 높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잘 못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또 사람들 관계 속에 불신의 관계가 있어서 또 사회 관습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시면 이 경계 부분이 너무 굵고 명확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하거나 뭘 설명할 때 only one이 아니에요. one of them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좀 더 논리적이고 제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랑 논쟁하고 싶으면 논리와 근거를 대셔야 돼요. 합리적인 그런 속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원어브 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나이도 많으시고 다들 다 성인이신데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란다고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는 있지만 그것도 원어브 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책을 좀 더 깊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배울 것들을 배우시고 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저희는 좀 초점 있는 게 좀 더 배우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서로가 질문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죠. 지난번 책인가요? 질문 그렇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없다? 정확한 제목이 맞나요? 예. 그렇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예.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오픈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질문이 답을 얻게도 하고요. 질문은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그랬죠. 질문의 초점은 답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데 초점이 있어요. 탐구하려는 영역을 넓혀갈 때 반드시 인생이 힘이 되는 한 문장이 있다면 무엇인가? 에세이를 읽을 땐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하면서 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할 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 모르게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개인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 제가 물어보면서 좀 살펴보고 관점과 개념을 만들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본질은 저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삶이 어떻게 올지도 다 결정하는 거고 변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정인데 이건 결정과 선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선택의 차이. 지난번에 책 읽으신 분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정과 선택의 차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선택은 예.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객관적인 근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내가 취하는 것이고 결정은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나가야 될 때.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책을 읽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데 개념이. 이해되시죠? 네. 대부분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구분을 해서 쓴다면 굳이 선택과 결정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덜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만들어 놓고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삶은 정보가 잘 없거나 또는 경험하지 못한 걸 갈 때는 이 결정으로 가요. 선택은 경험이 많고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는 쪽에서는 선택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대부분 옵션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결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거냐 마냐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씁니다. 모호함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모호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모호함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조금 틀리죠. 그렇죠? 모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호함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도전을 항상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없애거나 도전에 대해서 막 해결하려고 자꾸 하시는데 왜 남성의 본능이죠. 해결 본능? 예, 이건 여성에게 배워야 돼요. 해결 본능이 아니고 대응 본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모호함을 가만히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우린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남자친구들은 뭐 하냐면 막 가서 되게 걱정하는데 해결책 얘기해요. 아,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지.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맨날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결했으면 딱 해결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끄덕이면서도 기분 나쁘죠. 씨, 저거 뭔데, 씨. 화가 나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화가 나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여기에 뿔이 나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편분들에게 화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누가 해결책을 몰라서 그러냐. 그렇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확신해주고. 그렇죠? 남성들도 알아요.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남성은 해결 본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고대로부터 양식을 수렵생활부터 양식을 구해온 고대로부터 생활 관습이 너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해결 본능이 아니라 그래도 가끔은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좀 조용히 있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타리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활기스냐 파손이냐. 그렇죠? 생활기스난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을. 파손된 건 갈든지 버리든지. 필요한 자질 지치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 뭐 변화에 대해서 자질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책 읽을 때 뭐래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책 잘 읽겠다 그래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성과가 있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기 테이블 짜가지고 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장기 테이블. 그렇죠? 그 변화를 위해서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자기 채찍질을 잘 해야 된다든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변화는. 그러면 변화가 돼요. 책 읽기? 제가 그랬죠. 그냥 꾸준히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막 뭐 처음에 오실 때 젊은 친구들은 막 다른 책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답답해해요. 좀 그냥 여기 열심히 나가라고 그래요. 답답해하죠. 막 필 받았는데 막 1년에 300권씩만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그것도 다 해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소실적인 책을 열심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3년에 1000권씩은 읽어야지. 어떤 책을 읽냐가 중요하죠. 자, 이게 벌써 1000권씩 읽죠. 문명사책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를 1000권씩 읽겠냐고요. 수준이 다른 거죠. 깊이도 있지만 넓게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 중요하죠. 관계가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해 좀 더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괜찮은 거예요. 관계가. 저 뭐 준비해서 맨날 책 선택하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런 책 한 권. 저 책 선택했다고 제가 좀 이따가 단톡에 올릴 거예요. 저한테 선물 주시고 그래요. 아시는 분. 막 케이크도 주시고. 그렇죠? 그 책 하나 선택하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50권은 봐야 한 권 선택한다고요. 예. 제가 그 셀피 모임 중에 100회 이상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100회 이상을 선택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책을 100권 이상. 굉장한 거죠. 예,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너그러우시고 함께 해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것에 있어서 깊이 느낄 줄 알고. 예. 책 보며 커피 마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우리 제 아이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는 책을 좋아해? 아니. 그럼 왜 책을 봐? 좀 다른데 책이 좋아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로 물어봤죠. 책이 재밌어? 그러니까 아니 왜 책을 봐? 그러니까 책을 재미있게 읽을 줄 알아서 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행복감이죠. 그걸 가지면서 노력도 들어가고 그리고 삶을 도전하고 제가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지만 다섯 도전하잖아요. 딴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남에게 필요한 삶이 될 줄 아는 능력으로 봅니다. 행복감이 있는 거죠. 다섯 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삶이고. 여러분에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죠. 네.
행복. 단순히 그냥 내가 많이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성취하는 능력만 행복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울타리를 멀리 놓으면서 볼 수 있는. 그쵸?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것만 찾으면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이 6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인데 기쁨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다 나쁜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그러냐. 나쁘다기보다는 좀 자기 개발에 원하는 것이 아닌 게 5가지인데 이걸 행복으로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좀 더 넓게 통찰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행복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